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독일 이야기를 보내드리는 이용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시 살아나는 독일의 원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원전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많은 전문의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만 사람들이 희생되는 게 아니고, 이 망나니 같은 푸틴은 가스를 또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 독일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생활에서도 또 경제에서도 국가 전반적인 에너지 관계에 있어서도 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독일이 다시 원전에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요 며칠 전에 슈투트가트에서 25명의 물리학자 교수들이 모여서 어떤 결의를 했냐면은 앞으로 기후변화를 위한, 기후보호를 위한 3대 요소, 3가지 기둥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그리고 원자력을 기후보호를 위한 3대 기둥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위기가 오히려 원전을 금년 내에 모든 탈원전으로 정해졌는데 그걸 다시 뒤집고 다시 원전이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이 25명의 물리학자들이 볼 때는 이 독일의 원전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된, 기술적으로 안정된 그런 장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걸 철폐를 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단이 앞으로 5만 명의 지지자들의 서명을 받고 독일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벌리면서 다시 살린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아주 고무적이고, 이런 전쟁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빠지면 당연히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근데 여기 집권당에 속하고 있는 자민당의 당수녀 또 재무장관은 린드나도 이것을 환영하고 있고, 심지어 녹색당의 지금 부총리경으로 나와 있는 하백도 이 원전을 갖다가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좌파 그 정당이 좀 반대 의사를 갖고 있고, 또 녹색당 내에서도 일부가 또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린피스가, 독일에는 그린피스가 본부가 함부르크에 있는데, 이 그린피스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여론도 그렇고, 심지어 전문 세력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2014년 앙겔라 메켈이 후쿠시마 관계로 이제 결국은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그때만 해도 2014년에 결정을 했는데, 그때 앙겔라 메켈이 거의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부터, 그 사람이 물리학자니까 측면에서부터 거의 99.9%가 안전하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하게 된 것은 혹시 그래도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그 여론이 아주 비등을 하면서 그 하차에 그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앙겔라 메켈도 하는 수 없이 2022년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바로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다시 가스를 무기화하는 가운데서 다시 이 원전을 갖다가 살려야 되겠다, 연장을 해야겠다. 심지어는 여기 기민당 당수로 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원전이 진짜 위험하다고 할 때, 기술적으로 위험할 때까지
이 원전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폴란드가 원전을 장려하고 있어요. 불란서가 장려하고 있어요. 또 미국도 장려하고 있어요. 중국도 장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독일 혼자만이 그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사설 필요가 어디 있냐.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모든 면에서 가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원전을 다시 복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 전 여론도 이쪽으로 좀 기울인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인 3인당이 아직도 확고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여론까지 조성되고 국회에서 또 새로운 토론이 시작되면 3인당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여기에 수상으로 있는 올라프 숄츠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무기 제공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스 원전을 다시 이제 연장한다고 할 때 이때도 올라프 숄츠가 과연 어떤 최종 결정을 하는지 또 그런 위기 관리 면에서 굉장히 더디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숄츠가 과연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수상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전쟁이나 위기가 올 때는 빠른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 관리 능력으로 돼 있고 특히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이런 시점에서는 더더구나 그래요. 올라프 숄츠 수상이 이 점에서 좀 많이 약한 입장을 보고 있지 않는가. 제가 이 원전 복귀다 이런 걸 제가 다시 살리자 이런 것을 제가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많은 젊은들이 희생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시진핑이 지금 대만 문제로 지금 무력 시위를 밖에서 합니다만 저는 시진핑이 군사 도발까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시진핑이 굉장히 신중한 타입이에요. 이 망나니 푸틴처럼 그렇게 전쟁까지 하면서까지 자기의 위험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인연해서 어떤 전반적인 우크라이나처럼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이런 전쟁적 행위는 저는 시진핑은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 신정부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여자 자꾸만 이제 펠로시를 안 만나고 전화로만 연락을 서로 하고 봤는데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만나야 안 만나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만나고 전화로만 했는데 이건 전 큰 실수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를 막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안보면이 취약한 상태에서 가장 안보가 중요한 그러한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 의시하면 되겠어요. 미국의 셋째 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동안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여성이에요. 그런 여성을 안 만나다니요.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만나야 되는데 이번에 안 만났어요. 제가 보기엔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뭐를 생각하게 됐냐면은 6.25 때 1953년 한참 휴전회담 할 때 이승만 박사가 그냥 강력한 휴전 반대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모택동이 이승만을 무소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평화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번 윤 대통령 제가 가만 보면은 중국을 의식하고 무소해가지고 안 만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저는 큰 미스테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제가 옛날 6.25가 생각나서 다시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독일은 다시 원전이 살아나지 않나. 다시 살아나는 독일의 원전. 마땅히 우리도 살리고 또 살리고 그걸 통해서 많이 세계 보급도 하고 비즈니스도 해야죠. 그런 면에서 제가 독일에서 다시 살아나는 원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